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월 14일 월요일 아침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이 한태호입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요. 대부분 지역에 비 또는 눈 소식이 있겠습니다. 특히 강원도 산지 모레까지 최고 20cm에 달하는 폭설이 쏟아질 것으로 보이고요. 또 내륙 지역도 약한 비나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기온이 떨어지는 저녁 무렵부터 1에서 3cm의 눈이 쌓이겠습니다. 오늘 낮에 기온은 영상 7도로 온화하겠습니다만 밤부터 찬바람이 강해지면서 내일부터 또 다시 이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다고 합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6월 1일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만은 이 횡성군의 대진표가 의외로 좀 빨리 좀 확정돼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 국민의힘의 당원협의회 김명기 부위원장 연결해서요. 지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강원소방본부가 구급대원과 또 시민 중에서 하트세이버 75명 선정했습니다. 신속한 응급처치로 심정지환자들을 지키는 이들을 선정한 것인데요. 그 소식 준비했고요. 또 원주 시내 구간의 폐철로가 올해 연말까지 바람길 숲으로 변신되죠. 그 바람길 숲 조성 소식 또 진행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14일 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최근에 횡성 지역 내 벌목 현장에서 작업자들의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안전 불감증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이 경찰은 벌목 현장 내 사고 현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벌목 표준안전 작업지침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벌목 현장 내 안전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지난 10월 10일 횡성군과 북부산림청, 또 중부고용노동청 원주지청 관계자들이 접촉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갖고 벌목 현장의 안전점검과 함께 벌채 허가 시에 안전수칙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영월군 보건소가 올해부터 만 18세까지 아토피 피부염 진단을 받은 아동 청소년들에 대한 보습제 지원을 확대합니다. 지원을 원하는 대상자는 지역에 주소를 두고 병의원에서 아토피 피부염 진단 코드가 확인되는 진단서와 진료 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연 6회 1종 보습제를 지원하게 됩니다. 평창은 올해 국내 가뭄 피해 예방을 위한 관수시설을 대폭 확대해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평창은 올해 가뭄 대비 관수시설 지원 사업으로 모두 15억 4천만 원을 들여서 관수 자재와 관정 또 물테크 등의 관수시설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지원되는 사업은 모두 795개 사업을 지원하고 지난해 587개 사업을 지원했던 것에서 대폭 확대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네,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자체장 이 횡성군은 그 대진표 확정이 좀 속도가 빠른 것 같습니다. 좀 가시화되고 있는데요. 오늘 그 국민의힘 이 횡성군 당원협의회 김명기 부위원장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네. 예, 반갑습니다. 예. 네, 안녕하셨어요? 예. 원래 그 각 당별로 이 경선 또 공천 작업이 진행이 이제 예정돼 있습니다만은 이 다음 달이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네. 대선이 끝나고 후보들을 이제 확정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네. 횡성 좀 약간 그 속도가 굉장히 빠른 것 같기도 하고요. 지난 네. 20일부터 사흘 동안 진행을 했었습니다. 당원 대상으로 여론조사, 또 네. 정성평가 등을 종합해서 우리 그 김명기 부위원장님이 단일화 후보로 결정이 되었다고 하는데, 네. 이게 뭐 사실상이 공천 확정이 된 거라고 봐야 됩니까?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좀 어떤 그 과정을 거친 거였습니까? 당원 여론조사와 일반 여론조사를 합하고, 네. 그다음에 국회의원 예부 전문기관에 의뢰한 정성평가, 네. 이것을 합쳐서
4명의 후보 중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한 사람으로 단일화 결정을 했고 네. 그 결과가 이제 총선 일정에 맞춰서 대선 일정에. 예. 대선 일정과 이제 우리 지방선거 일정에 맞춰서 공천자로 확정이 될 것입니다. 예, 확정될 예정이군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뭐 사실상 확정되었다라고 이제 봐도 무리는 없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근데 제가 감사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만은 이 정당별로 거의 모든 지역에서 대선 이후에 후보자들을 확정하는 어떤 추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습니다. 횡성 지역은 유독 이 진행 과정이 뭐 사실상 확정되었다라고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속도가 굉장히 빨랐습니다. 뭐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저희들이 그 행성 지역이 이제 과거로부터 그 국민의힘이 우세 지역으로 늘 자리잡기해 왔었는데요. 네.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그 후보들 간의 과다한 경쟁 이런 것들이 대선이나 지방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다. 네. 이러한 그 예측도 있었고 또 국민 유권자 입장에서도 빠르게 후보를 확정을 해주는 것이 네. 당의 결집도라든지 국민들이 혼란을 막아낼 수 있다. 이러한 그 의견들이 많으셨어요. 예. 이런 것들이 다 반영이 돼서 우리 지역구 당협위원장님이신 유상봉 국회의원님이 의지와 열정을 가지시고 그런 결단을 내려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4명의 후보자들 다 이제 동의를 이제 했었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민주당에서는 현역 군수죠, 장신상 군수, 뭐 사실상 뭐 다른 그 후보군은 이제 거론되지 않고 있고요. 네, 사실상 횡성 군수의 대진표는 거의 확정되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김명기 당원협의회 부위원장님 네. 좀 어떠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지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좀 간략하게 본인 소개 좀 해주시죠. 저는 행성에서 나고 자라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농협에 입사를 했습니다. 네. 43년간 그 근무하는 동안에 농협 강원 지역 본부장, 중앙의 상무, 그다음에 계열사인 농협정보시스템 대표이사를 역임하고 네. 고향으로 귀향을 했습니다. 네. 귀향한 게 언제십니까? 행성군 행성읍입니다. 그러니까 귀향을 한 게 이제 언제십니까? 2013년도에 했습니다. 2013년 이제 한 10년 네. 돼가는군요. 예. 네, 그럼 이제 귀향하셔서 뭐 정치 활동을 바로 이제 시작하신 거였나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활동 하셨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내려와서 그 행성 지역에 그 오랫동안 됐던 그 문제점들이 많이 있었어요. 네. 지역민들의 갈등 구조라든지 귀농귀촌인 간의 문제라든지 축산에 대한 발전, 그다음에 농업 부분에 대한 그 소득 저희, 네. 농산물 유통 판매망에 대한 확충, 그다음에 지역의 일자리 창출 이런 것들이 지역의 현안이었죠. 네. 저는 그동안에 이제 서울이나 그다음 농협에서 익힌 이런 경륜들을 통해서 지역을 확실하게 바꿔서 더 잘 사는 행성을 만들겠다는 그런 신념 때문에 네. 행성 군수 후보에 계속 도전을 해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몇 번째 도전이었습니까? 지난번 보궐선거까지 하면은 4번째 도전입니다. 4번째 만에. 네. 알겠습니다. 4번째 만에 이제 일단은 예선전은 통과를 하셨고요. 네. 이제 본선이 또 남아 있습니다만은. 네. 본인이 4번을 도전하면서까지 그 횡성 군수에 계속해서 정말 열의를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본인이 왜 횡성 군수가 되어야 한다라고 보시는지, 그리고 횡성 군수가 된다면은 어떠한 변화를 추구할 것인지 일종의 좀 출사표라고 할 수 있겠군요. 좀 오늘 또 설명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동안에 그 행성이 가장 그 역점적으로 둬야 되는 것들은 행성의 지역 경제를 살려내는 일이었습니다. 네. 제가 그동안에 농협에 바쳤던 제 인생의 일막을 그런 경륜, 경험, 능력들을 행성의 군정에 꼭 반영해서 군민이 평화롭고 건강하고 행성 군민이 행복한 시대를
열어보고 싶은 그런 꿈과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네. 행성군주에 도전하게 됐고요. 예. 특히 농산물 가격 때문에 고통받으시는 농업인을 위해서 농업인 가격 안정금 100억 원을 꼭 조성해서 최저가격 보장제 실시하고 행성이 가축 분뇨 때문에 여러 가지 고통들이 많습니다. 네. 이 자원화 문제를 해결함으로 해서 환경 문제까지 함께 해결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강했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여기가 그 국민들의 여러 가지 그 갈등 구조나 지역 현안들 이런 것들을 하려면 군민들이 대통합을 해서 어떤 그 지역의 동력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네. 이런 것들이 그 균열된 국민의 미진들을 한데 몹는데 그동안의 과정들이 좀 부족했다. 이런 것들을 꼭 해결해 보고 싶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본격적으로 좀 네. 선거전으로 돌입하게 되면요. 좀 저희가 네. 또 자세하게 또 연결해서요. 입장 네. 듣는 시간 준비하겠고요. 네. 오늘은 이렇게 소개 정도로 만족하죠. 네. 특히 이제 저희가 뭐 내일부터는 또 대선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네. 공직 선거 운동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번에 행성 국민들께서도 이 정권 개최 열망 이거에 꼭 동참해 주셔서 멋진 대한민국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시는데 네. 동참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고 자영업자들 어렵습니다. 네. 이 코로나 위드크로와 함께 이 고통 저희가 꼭 이겨내도록 저희 국민의힘과 제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 많이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예, 국민의힘 행성군 당원협의회 김명기 부위원장이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강원소방본부가 하트세이버 75명을 선정했다고 합니다. 응급처치로 심정지 환자를 살린 구급대원 또 시민들에게 명예와 또 자긍심을 부여하기 위한 제도라고 하는데요. 오늘 그 내용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추인의 리포터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이 강원소방본부에서 하트세이버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하트세이버 어떤 제도입니까? 네, 강원소방본부는 2011년부터 하트세이버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정지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데 기여한 구급대원과 시민들에게 명예를 부여하는 제도인데요. 사람을 소생시켰다는 자긍심을 갖게 해 더 많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응급처치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도를 시행 중입니다. 하트세이버로 선정되면 배지와 증서를 수여받는데요. 심폐소생술이나 심장충격기를 활용해 심정지 환자를 소생시킨 인증인 셈입니다. 최근 3년 동안 강원도에서는 439명의 소방관과 56명의 시민이 하트세이버로 선정됐습니다. 응급처치를 받은 환자 중에서도 의식이 회복되고 심정지 전처럼 일상생활이 가능한 완전 회복된 사례로만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하트세이버 선정에는 강원소방본부 소속 구급대원 70명과 시민 5명이 선정돼 20명의 심정지 환자를 살렸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강원소방본부 구급팀 강기성 소방관에게 들어보겠습니다. 네, 하트세이버 제도는 2011년부터 시행되었는데요. 심정지 환자에 대해 소생에 기여한 구급대원이나 시민분들에게 명예를 부여하고 사람을 소생시켰다는 자긍심을 키워서 적극적인 응급처치를 유도하는 것에 있습니다. 네, 하트세이버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이고요. 많은 홍보와 안내로 골든타임이 굉장히 짧은 심정지 환자에게 많은 사람들이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수 있게 되고 구급대원들 역시 생명을 지켜나간다는 자부심으로 적극적인 역량 개발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이 하트세이버 외에도 뭐 다른 인증 수여 제도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뭐 각자 또 세이버라고 이제 붙여지는데
이런 그 항목들의 선정 기준이 궁금하군요. 네, 먼저 하트세이버 선정에는 세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먼저 119 구급대가 이송한 심정지 환자가 병원 도착 전에 정상 심장 리듬을 회복한 경우여야 합니다. 둘째로 병원 도착 전후로 환자의 의식 상태가 회복돼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환자가 병원 도착 후 72시간 이상 생존해 완전 회복해야 합니다. 응급처치로 소생시킨 환자가 이 세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하트세이버로 선정될 수 있는데요. 강원소방본부는 하트세이버 외에도 트라우마세이버와 브레인세이버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적절한 처치로 중증 외상 환자의 생명을 소생한 경우 트라우마세이버를 수여하고요. 급성 뇌졸중 환자를 신속 정확하게 평가 이송해 환자의 후유증 최소화에 기여한 경우에는 브레인세이버를 수여하고 있습니다. 원주 소방서에서는 9명의 대원이 3명의 시민을 살려 9명의 하트세이버가 임명됐고요. 트라우마세이버 3명으로 12명의 환자를 살렸고 브레인세이버는 3명으로 8명을 살리기도 했습니다. 원주 하트세이버 방호구족과 김은식 소방장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하트세이버는 심장정지 또는 호흡정지인 환자를 심폐소생술과 심장충격기를 활용하여 소생시킨 사람을 말합니다. 작년 21년도에는 원주 소방서에서는 9명의 대원이 3명의 시민을 소생하였습니다. 저도 이전에 하트세이버를 2회 수상한 경험이 있습니다. 두 분 이외에도 제가 이송한 환자분들 중에 건강히 퇴원하셨다는 소식을 들고 근무지에 찾아오실 때가 종종 있는데요. 그럴 때마다 소방공무원으로 제일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지난해 강원도의 중증 응급 환자 생존율이 좀 높아졌다고 하는데 이런 그 하트세이버가 이제 소방대원들 위주로 아무래도 이제 많이 선정될 수밖에 없겠습니다만 또 시민들도 여기 또 하트세이버로 선정되고 있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좀 알고 있으면 좋은 팁, 어떤 상식 이런 것들도 좀 많이 교육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먼저 강원도의 중증 응급환자 생존율은 2020년 8.7%에서 지난해에는 10.6%로 높아졌는데요. 강원도 소방본부는 구급대원들을 대상으로 중증 응급환자 관련 교육과 다양한 훈련 대비를 통해서 전문적인 구급대원 양성에 힘쓰면서 응급환자의 생존율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심폐소생술은 국민 모두에게 필요한 교육인데요. 실제로 이번 하트세이버에 선정된 시민들도 심정지 상황을 목격하자마자 즉각적으로 심폐소생술을 시행해 환자 소생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오미크론 확산 전까지 소방서에서는 대면 교육으로 응급처치 교육을 진행했는데요. 현재는 오미크론 확산으로 원주 소방서는 비대면 영상교육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희망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소방서에 문의해 비대면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강원소방본부와 원주소방서 유튜브 채널에는 소방안전상식과 현장활동에 관한 다양한 콘텐츠가 업로드됩니다. 위급상황 대응법과 심폐소생술 상식 등 유익한 정보 직접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위급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고 응급처치를 시행해서 소중한 생명을 또 살릴 수 있도록 평소 좀 대처법을 숙지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기도 하고요. 이 하트세이버 정말 많은 시민들이 선정되어서요. 적극적으로 또 응급환자를 도울 수 있는 분위기 확산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추인의 리포터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연말쯤이면요, 또 원주 시내 풍경 큰 변화가 될 것으로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중앙선 원주 시내 구간 폐철로가 올해 연말까지 바람길 숲으로 변신이 되는 것인데요. 현재쯤 진행 상황 좀 살펴보고 이 사업 이후에 좀 어떤 변화가 있을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시청 공원녹지과의 박경선 팀장 연결하겠습니다.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제 다음 달부터 조성 사업이 시작된다라고 들었습니다. 우선동 한라 비발디에서 방곡역까지 중앙선 폐철로 구간에 바람길 숲을 조성한다는 것인데 이게 지금 어떤 사업인지 먼저 개요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치악산 바람길 숲 조성 사업은요, 그 중앙선 태선 구간을 활용한 철도 유휴부지 활용 사업으로 네. 그 수목식자와 걷기길,
휴게 쉼터 등을 조성하여 80년간 철도 주변에서 심각한 불편을 겪은 시민의 생활 환경 개선과 힐링 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예. 예산도 한 200억 원 정도 투입된다고요? 네네. 그럼 상당히 좀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는 건데. 네. 이게 다음 달부터 이제 조성 사업이 시작되는 겁니까? 네, 다음 달부터 이제 조성 사업이 들어갈 계획입니다. 예. 조성은 언제쯤 이제 완료될 예정입니까? 저희 계획은 이제 올해 12월 말에 이제 조성할 계획이고요. 예. 예, 좀 뭐 행정 절차나 이런 것들이 늦어지면 내년 상반기까지 좀 갈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올해 연말쯤에 네. 이제 완성하는 것을 일단 목표로 하고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 전체 길이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총 연장은 10.3km입니다. 10.3km요. 네. 이 폐성 구간을 활용해서 네. 이제 들어보니까 세 개의 테마로 나뉘는 숲길이 조성된다는 것인데 네. 이 어떤 공간으로 이제 꾸며지게 되는 겁니까? 네, 우선 1구간의 이제 활력의 숲은 우산동 한라 비발디 아파트 앞부터 원주천의 원주철교까지로 도심의 다양한 변화와 활력 있고 매력적인 바람길 숲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네. 그리고 이 구간 일상의 숲은 원주철교부터 행구동 6개역까지로 주거지역과 농촌의 일상 속 중앙선 옛 철길을 회고하는 목가적인 풍경이 펼쳐지는 장소로 주요 수종은 메타세콰이어입니다. 네. 그리고 3구간 힐링의 숲은 유교역부터 방곡역까지로 치악산을 배경으로 산책하고 행구 수변공원과 연계하여 그린 인프라가 있는 지역으로 쾌적한 산책 공간을 조성하여 힐링 장소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네. 이 세 개의 구간으로 나뉘는 것인데 이 조성 사업은 동시에 시작되는 겁니까? 아니면 구간별로 약간 일정의 차이가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 빠른 시행을 목적으로 해서 좀 동시에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도심을 가로지르는 바람길 숲이 조성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이게 다 조성이 완료되면요, 어떠한 기대 효과가 있을까요? 네, 80년 만에 이제 원주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 페트롤도가 우리 생활로 녹아들어 거주지의 환경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철도로 인해 물리적으로 단절된 도심을 연결하고 바람길 숲 조성에 따른 신규 일자리 창출 등 고용 증대와 그에 따른 지역 산업 활성화 등 더 나아가 지역 주민의 소득 창출로 이제 인한 지역 경제 활성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바람길 숲으로 인해서 고용 창출도 이루어지고 또 소득 증대도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좀 어떻게 가능할까요? 네, 바람길 숲 조성은 이제 거기에 투입되는 공사나 이제 그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일자리 창출도 되고요. 네. 그다음에 지역 경제 활성화는 이제 저희가 다른 시군에 이제 벤치마킹을 했던 결과 페트롤도에 이제 걷기길을 조성한 데는 새로운 주택들을 리모델링해서 카페를 이제 건축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또 볼거리를 창출해서 지역 경제가 좀 활성화되는 모습을 많이 보고 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사실 이제 구도심 지역을 많이 이제 이 구간이 지나가게 되지 않습니까? 봉산동 지역도 지나가기도 하고요. 네네. 근데 앞에 예쁜 산책로가 있고 바람길 숲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공간을 활용해서 좀 다양한 또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겠군요. 네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바람길 숲은 방곡역까지 조성할 예정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방곡역. 그 이후에 신림까지 이어지는 또 구간들이 있습니다만은 이곳은 또 따로 레일바이크를 조성할 예정이지 않습니까? 이 사업은 좀 어떻게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그 사업은 이제 저희 부서 사업은 아니고 이제 관광개발과에서 하는 이제 사업인데요. 대략적으로 그 사항은 지금 계속 토지 매입과 관련해서 지금 국가철도공단하고 계속 이제 협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좀 착공을 하려고 지금 계획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처음에 이 폐철도 구간을 좀 일부 또 지역 주민들께서는 이게 걷는 공간이 아니고
이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길로 도로로 만들어 달라라는 또 의견도 상당히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만은 네. 이런 것은 어느 정도 다 이제 정리가 된 겁니까? 네, 뭐 그런 사항에 대해서 이제 뭐 민원도 많았었고 이제 그랬는데요. 네. 그 이제 주민들이 이제 생각했던 거는 이제 철도가 없어지면서 그 철도에 도로가 생기는 걸로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네. 그 도로가 생기는 건 아니고 그 철도 기차가 다니던 철로에 그 선로나 이제 자갈을 걷어내고 그 위에 나무를 심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다른 시민들이나 주민들도 많이 좋아하시고 계시고요. 네. 예, 도로 이제 일부 구간은 이제 도로가 이제 뭐 개설되는 구간도 있습니다. 그 구간에 대해서 이제 그 주민들께 설명도 했고 이제 그래서 주민들도 많이 이해를 해주시고 그래서 다 해결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아쉬운 점도 있겠습니다만은 또 큰 틀에서 보면은 정말 또 반가운 소식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또 추후에 그 원주역 구간 여기도 이제 공원으로 조성할지 아니면 뭐 세부적인 계획을 나중에 또 시행하지 않겠습니까? 네네. 이 구역과 맞물려서 하나의 정말 그 관광 명소 또 시민들의 어떤 삶의 질 높일 수 있는 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알겠습니다. 좀 기대하고요. 연말까지 또 많은 시민들 함께 관심 가졌으면 좋겠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원주시청 공원녹지과의 박형선 팀장이었고요. 자, 2월 14일 월요일에 함께했던 KBS 원주방송국의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기술의 조원재였고요. 저는 한태후였습니다.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